다 열었어요? 다 열었어? 자, 어제 바바리안 다운받았죠? 이 폴더를 클릭해보면 여기 모델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안에 들어가 보면 바바리안, 자, 여기에 딱지 붙어 있는 게 뭐라고? 외부에서 작업된, 디자이너가 작업된 파일이다. 내부에서 작업된 거는 프리팩 같은 경우에는 저 딱지가 없죠. 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 인스펙터라고 되어 있는 창에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변해요. 맨 앞에 모델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 자, 첫 번째 거 어제 간략히 얘기했지만 다시 할게요. 자, 스케일 팩터가 뭐라고 했어요 어제? 보통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거의 AD가 웬만하면 다 3D는 큰 사이즈나 이런 사이즈 구분이 안 되잖아. 왜냐면 디자이너가 작업하더라도 카메라를 멀리 보낸다든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똑같이 보여. 그죠? 해서 보통 AD들이 각 모델을 만들 때 크기를 대충 정해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작업을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디자이너가 누구야? SS 도어잖아. 그죠? 그러면 굉장히 여러 명의 디자이너를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거잖아. 그럼 각 사이즈가 다 달라. 다 달라서 거의 대부분 뭐 통상적인 작업, 디자이너 작업은 다 사이즈는 다 비슷할 건데 개 중에 필요 이상으로 큰다든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작은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매번 자,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에 트랜스폼도 넣어보면 이렇게 스케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항목에서 줄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매 프레임마다 이거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를 프레임마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 비효율적이죠. 속도 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여기를 건드린다고 자체는. 해서 자, 스케일 팩터가 의미하는 거는 아예 애초에 게임 목록 창 쪽, 그러니까 하려락해 있는 창 쪽으로 보낼 때 얘 자체를 줄여서 보내겠다 아니면 늘려서 보내겠다를 정의해 주는 게 스케일 팩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임포트 블렌드 쉐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얘를 자, 프로젝트 창에 바바리안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딸깍 누르면 지금 모델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쫙 목록이 나와요. 목록이 나오고 하단에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재생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스마일을 한번 눌러볼까요? 스마일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 조그맣게 떠요. 얘가 잘 보이죠? 예. 얘를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얘가 바바리안이 미소를 짓는 게 보여. 그쵸? 잘 보여요 여기? 이 화면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이죠? 얘는 뭐냐면 보통 애니메이션을 할 때 뼈대라는 게 들어가요. 뼈대 정보가 들어가고 이 뼈대 위에 메쉬라는 게 붙어요. 메쉬, 살덩어리가 붙게 되는데 뼈대가 움직이면 살들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살들도 같이 움직여. 근데 얼굴 표정 같은 경우에는 내 광대뼈가 애니메이션 이게 움직여요? 근데 웃을 때? 한번 웃어봐봐요 여러분들. 웃을 때 여기 광대뼈가 이렇게 움직여요?
광대뼈는 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결국 움직이는 거는 피부가 움직이죠. 그죠? 해서 웃는 걸 자세히 보면 얘는 뼈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피부 자체가 다른 것들은 봐봐요. 제가 팔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내 뼈가 움직이고 살이 따라서 오는 건데 웃음 같은 거라든지 표정은 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육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안에 뜯어보면 그 정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정점 자체가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형태를 자 받겠냐 임포트 하겠냐 포함시키겠냐. 그래서 정점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것들은 쟤를 체크해야지 값이 들어와요. 근데 왜 이렇게 체크 옵션이 들어갔을까? 왜? 저게 약간 부하가 있어요. 점 하나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다 보니까 부하가 크기 때문에 저게 체크 박스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창에서 쭉 보면 자, 우리가 혹시 수민이가 3D 디자이너 또 해? 어? 그럼 더 잘 알겠네. 나보다 훨씬 잘 알겠네. 그죠? 나가서 한번 좀 발표 좀 해볼래? 보통 아트가 보통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해주냐면 보통 이 뼈대가 있어. 뼈대 이렇게 기본적으로 실제 사람처럼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있어요. 뼈대 정보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 뼈대 정보가 뭐냐면 결국엔 트랜스폼 정보야. 트랜스폼 있죠. 트랜스폼. 우리 이거 되게 익히 많이 알고 있잖아. 트랜스폼이야 이게 결국. 트랜스폼이 뭐로 구성되어 있어? 포지션. 포지션과 뭐예요? 이것도 생각해야 돼. 포지션과 뭐 있어? 로테이션.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스케일. 이게 트랜스폼이잖아.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게 어떻게 붙어 있냐? 머리 트랜스폼, 그러니까 헤드 T라고 할게요. 이 밑에 얘는 목이잖아, 목. 맥 트랜스폼에 얘는 자식으로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밑에 목 또 뭐가 있어요? 이 밑에 자식으로 붙어 있는 게 또 어깨 트랜스폼이 이런 식으로. 어깨 트랜스폼 밑에는 또 뭐가 있어? 팔뚝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해서 트랜스폼끼리 곱하기 돼서 따라 움직이는 거야 결국. 트랜스폼이 어깨 트랜스폼이랑 얘 결국 내가 팔을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얘 이동, 포지션, 스케일 값이 내가 어깨를 올리면 얘도 영향을 받죠. 그 트랜스폼이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져서 최종 결과값이 얻는 거예요. 해서 이런 뼈대 정보들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뭐가 들어가 있냐? 머리를 붙이고 바디를 이렇게 붙이고 팔을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허벅지 붙이고 종아리 붙이고 다리를 붙여. 이렇게 이 살을 갖다가 보통 우리는 메시라고 해요. 메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축구선수? 메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 이게 뭐야? 버텍스라고 그랬죠. 정점. 다시 얘기할게요. 버텍스. 점이 두 개 모이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네. 엣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점이 세 개 모이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어? 폴리곤이고 폴리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룰 때 메시라고 했잖아요. 얘들이 메시예요. 그래서 메시가 이렇게 붙는 뼈대에 붙는 작업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리깅이라고 해요. 리깅.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메쉬를 뼈대에 자식으로 붙이는 작업을 리깅이라고 해. 단어도 잘 아세요? 이거 디자이너랑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혹시 그 젤다 뭐 시간의 오카리나 이런 거 해본 사람 있어요? 옛날 게임? 시간의 오카리나 이런 거 안 해봤어?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시간의 오카리나나 옛날 과거 3D 게임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잘 보세요. 메쉬를 붙였는데 얘가 뭔가를 움직이잖아.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예전에는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알려줄게. 뼈다귀에서 이게 팔뚝이라고 봐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부렸어. 구부리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죠. 해서 여기 관절이 찢어져요. 옛날 게임은 관절 찢어짐 현상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찢어지면 안 되잖아. 이게 벌어지니까 큐브들이. 그 옛날 게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서 젤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넣냐면 예전에 아예 얘를 깊이 넣어버려. 이렇게 한번 해결을 했었어. 자, 이렇게 해결하는 팀도 있고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렇게 해결했었어. 아예 그냥 네모를 안 만들고 메쉬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똑똑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했었다고 옛날에 과거에. 근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 여기 정점 있죠. 정점이랑 여기 정점을 곱해줘.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해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돼. 얘도 이렇게 정점이 이렇게 변해요. 이거 보통 내부적으로 이거는 그냥 좀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알고만 계세요. 가중치 값이라고 해가지고 피부가 어떤 뼈에 가중치가 더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다 이동해 주는 거예요. 실제 사람도 그래요. 내 피부가 이렇게 내 발을 벌렸을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게 뼈의 가중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거기 맞춰가지고. 그래서 가중치를 계산해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 정점을 갖다가 이동시켜줘요. 내부적으로. 이거 예전에 실제 캐릭터 애니메이션 엔진 같은 거 만들면 다 계산했었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누가 해줘? 유니티가 다 알아서 해줘. 편하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걸 갖다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스키닝이라고 해요. 스키닝. 이거 스키닝 얘기하면 되게 똑똑하다고 얘기할 거야. 나중에 면접 볼 때 스키닝 애니메이션 하면 그 피부를 가중치 줘서 붙여준 작업 스키닝이라고 해요. 면접 볼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주면 좋아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체크했어요. 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스키닝이라고 한다. 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애니메이션 이렇게 안 시켰어. 아예 뼈 자체가 없었어요. 옛날에. 이건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뼈 없이 두 번째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다 만들었어. 하나하나를. 그래서 다 중간에 시간으로 보정해져 그리고 움직이게끔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만들면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되면 커진다가 옛날엔 단점이었어. 자, 뼈를 박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뼈에 따라서 얘는 움직이니까, 그죠? 있는 거 계속 똑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얘는 용량이 뼈를 움직여서, 그러니까 뼈대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용량이 작아져. 근데 얘는 용량이 큰 대신 속도는 올라가. 한 번에 계산해 주니까 정점에 대해서. 얘는 뼈를 타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떨어져. 과거에 이렇게 뼈를 뼈 없이 하는 방식을 갖다가 우리는 트위닝이라고 했어요. 트위닝 기법이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옛날에 퀘이크 알아요 혹시? 퀘이크.
너무 옛날 얘기하나? 이게 지금 총 쏘는 게임의 전신이 퀘이크라고. 처음에 3D 게임 최초에 나온 게 울프 3D라고 만든 개발자가 있어. 존 카맥이라고. 걔가 다 만든 이론이야. 이거 다 만든 거야. 존 카맥이 먼저 울프 3D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둠 알아요? 둠 시리즈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 나온 게 퀘이크야. 퀘이크 때는 어떻게 썼냐면 뼈대를 안 이용하고 튜닝 기법으로 메시 자체를 애니메이션 시킨.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먹어졌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패키지 게임 시장이죠. CD에다 넣어버리면 되니까 옛날에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은 어때? 지금 다 온라인 시대죠. 다운받아야 되잖아. 해서 이쪽으로 바뀐 거예요. 뼈대 애니메이션으로. 최근에는 그래서 튜닝을 잘 안 써. 거의 스킨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스키닝 방법으로 처리해요. 자, 좀 이따가 그 애니메이션 딱 보면 컴포넌트에 아마 스킨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좀 밑에 되어 있나? 이건 좀 이따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대충 흐름은 알겠죠? 옛날에 메쉬 자체를 움직이는 게 튜닝, 그 다음에 뼈대로 움직이는 게 스키닝 정도만 구분해도 돼. 사실 요 얘기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 트랜스폼을 곱하고 아직은 이해 안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내부적으로는 이 트랜스폼들이 곱해진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여기 리그라고 돼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 리그. 리그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딸까? 자, 들어갔죠? 자, 첫 번째 애니메이션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눌러보면 자, 세 가지 타입이 나와. 처음에 레거시, 제네릭, 휴머노이드. 자,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레거시는 어제 얘기했다시피 유니티 이전 버전 지원한 애니메이션이 있죠. 스크립트로. 그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려면 저건 레거시로 둬야 돼요. 두 번째 제네릭은 뭐냐면 두 번째 휴머노이드부터 설명을 하자면 얘는 메카닉 애니메이션이라고 유니티 4.0 이후부터 지원하는 방식이 얘라고 그랬죠. 얘의 장점은 뭐라고 그랬어?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 되고 비주얼 스크립트가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제네릭이 뭘까? 제네릭은 비주얼 스크립트만 지원해. 대신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은 안 되는 방식이야. 해서 제네릭을 쓰는 경우는 2D 구현할 때 제네릭 많이 쓴다고 그랬죠. 애니메이션 비주얼 스크립트만 이용할 때 제네릭을 사용해요. 자, 3D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 맥스나 이런 데서 디자인할 때 요새도 그런 거 바이페이드나 이런 거 써요? 그 뭐지? 예전에 3D 맥스에 그 뭐라 그러지? 캐릭터 스튜디오? 뭐 있잖아. 인체 모형 딱 나오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어? 몰라? 그 맥스에 보면 사람 인체 모형 기본 뼈대가 나와. 왜냐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줄 필요 없잖아. 기본 뼈대가 나오고 거기에 붙여서 리깅 작업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주거든요. 그래서 사람 모형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름을 휴머노이드라고 한 것 같아. 네,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 게임 오브젝트, 옵티마이즈 게임 오브젝트. 지금 이렇게 얘를 설정하게 되면 하이라키에 만약에 창에 바바리안을 제가 한번 올려볼게. 올려놓고 바바리안을 올려놓고
옵티마이즈를 체크하게 되면 밑에 extra transform to expose라고 나와. 얘를 열게 되면 여기 지금 단점이 보세요. 바바리안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보여. 지금 여러분들 체크를 안 해두면. 그러면 뼈대에 있는 각각의 트랜스폼들이 다 보인다는 얘기잖아. 하이라키 창에. 개신 구조로 돼 있으니까 자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싶을 때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예를 들어서 손 같은 경우에는 내 칼을 잡아야 되니까 노출이 되면 편하잖아요. 그죠? 손 같은 데는 아이템 장착하고 싶을 때 머리나 손 같은 경우 아니면 신발 장착할 때 발 같은 경우에는 노출시켜서 뭔가를 붙이게 되면, 자식으로 붙이게 되면 이렇게 칼을 잡아. 근데 허벅지나 이런 게 뭘 붙일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어. 그럴 때 여기서 체크해주면 돼요. 큰 기능은 아니에요. 여기. 일단은 해제해 볼게. 여러분들 해제돼 있죠? 얘. 자, 다음에 애니메이션 탭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애니메이션 탭에 들어가서 들어볼게요. 보면 얘가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트랙들 쭉 나와 있어요. 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 번씩 눌러볼까요? 여기 애니메이션 클립들을. 아이들 있고, 뭐 디폴트, 스마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 (3D) 디자이너가 보통 작업을 해줄 때 아이들 이런 식으로 따로 작업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하나에 쭉 이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나눠주면 돼. 그 구간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전체 그 디자이너에 따라 달라요. 각자 나눠줘서 애니메이션을 각자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길게 트랙으로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는 조금만 제가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어떤 식이냐. 자, 라운드 킥이라고 하면 라운드 킥 한번 선택하고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럼 이런 동작이야. 뭔가 공격 같진 않죠, 얘가. 이런 동작인데, 자, 라운드킥의 일부 구간만 취해서 다른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해서 지금 이 구간이 플레이를 해보니까 좀 빨리 진행해볼까? 자, 150 전체 애니메이션에서 150에서 200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잡혀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그냥 보세요. 지금 할 건 아니야. 이렇게 플러스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하나 추가하고, 얘 구간만 이렇게 라운드킥이 400에서 530 구간이잖아. 그죠? 이 구간을 갖다가 여기서 잡아줘서 구간을 잡고 저장을 해주면 밑에 일부 구간만 취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구간. 그러니까 전체 애니메이션 트랙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좀 오늘 오후 아니면 다음 주에 할 건데, 데미지 동작이 없어. 내가 받은 거에서 데미지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싶은데, 근데 죽는 동작은 있어. 그러면 일부를 잘라서 이걸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럴 때 여기서 편집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요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 루트, 트랜스폼, 로테이션 돼 있고, 루트, 트랜스폼, 포지션 Y, 루트, 트랜스폼, 포지션 XZ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있죠? 이게 뭐냐면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해줄 때 아예 이동치까지 줘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내 이 동작까지 주는 거야. 앞에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동 관련된 우리 코딩을 할 거잖아. 그럼 두 번이 계산되겠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기 동작에서 뭔가를 예를 들어서 숨 쉬고 자기 자리에 숨을 쉬어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조금씩 전진하게끔 이렇게 쉬는 동작에서 했어. 그러면 나는 이동 공식을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캐릭터가 숨 쉬면 이렇게 계속 앞으로 가.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럴 때 얘네들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여기 베이크 인투 포즈는 체크되어 있는데 박스 체크를 하게 되면 그런 정보들이 빠져. 실제 만약에 공격할 때 여기서 이렇게 이런 공격이 나왔다면 저거 세 개를 체크해주면 공격이 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 왜냐면 여러분들은 SS2에서 구해야 되잖아. 이것저것 받을 때 되게 이동치까지 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저걸 체크해주면 제자리에서 공격을 하게 돼. 여기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애니메이션 탭에선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요거 3개. 자, 어플라이를 한번 눌러보고 자, 기본 설명은 다 끝났고 자, 다시 한번 리깅으로 한번 들어볼게. 리깅이 뭐다? 아까? 리깅이 뭐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뼈대에 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리깅이라고 그래. 자, 이 밑에 뭐 체크 이상한 게 있어. 컴피그. 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컴피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어. 보통 아트들이 작업해서 처음 줄 때 이걸 T포즈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아니죠. 작업할 때.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이 녹색이 뭐야? 녹색이 뭐예요? 뼈대야. 그 위에 얘들이 붙어 있는 거야. 자, 오른쪽에 가보면 여기 이해하면 이게 휴머노이드 타입인데 실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굵은 선이 있어. 이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기본 뭐 얘네들 점선이 아닌 얘네들이 총 15개야. 세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세, 열네, 15개죠. 머리까지. 기본 15개가 기본 뼈대예요. 해서 디자이너가 작업해서 넘겼는데 지금은 다 파란색으로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될 경우가 있어. 이거는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정을 해줘야 돼, 이 안에서. 근데 보통은 프로그래머들은 안 해요. 잘. 프로그래머들은 이거 지정만 해줘. 지금 뭐가 틀어진 것 같아. 발 쪽에 빨간색이 나와서 뭐가 다른 것 같아라고 얘기해주면 디자이너가 수정해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점선은 뭐야? 점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들어가고 싶을 때는 여기에 발등에도 뭔가를 붙이고 싶을 때는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가장 핵심 뭐냐면 15개의 뼈대에 대해서는 맞춰줘야 돼. 타입이. 그래서 아트가 작업을 해서 넘겨올 때 요거 정도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15개가 맞게 떨어져야 애니메이션 리타겟팅도 되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바디 쪽에 보면 역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체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선이죠. 얘가 그냥 추가적으로 넣었다는 얘기고. 자, 트랜스폼이라고 돼 있잖아. 트랜스폼으로 돼 있어요. 뼈대 정보 자체가 트랜스폼이다. 뼈대는 트랜스폼이에요.
자, 옆에 머스클 앤 세팅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엔 머스클스 앤 세팅 딸까? 자, 다 들어갔어요? 자, 얘 한번 첫 번째 오픈 클로즈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스캐닝이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있어. 그렇죠? 한번 해봐요. 이렇게 전체 그 뼈대가 펴졌을 때 뼈대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 자, 레프트 라이트. 이거 우리 애기 보여주면 완전 까르르해. 이거 그래서 완전 귀엽죠.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롤 라이트 이렇게 돌려봐봐. 피부가 어떻게 돼요? 피부가 맞게 돌아가잖아.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롤인 아웃. 이렇게 피부가 제대로 붙었는지, 근육이 웨이트 값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해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요? 혹시 질문 지금까지 어려운 건 없어? 자, 밑에 프리 머스클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자, 바디 쪽 한번 클릭해봐요. 그리고 스핀 프론트 백이라는 것도 밑에 클릭해보면 뭐가 슬라이드 바 같은 게 나와요. 얘는 뭐냐면, 자, 내가 팔을 이렇게 벌려서 좀 접는데 이게 뒤로 꺾을 수 있어 없어요? 꺾인 사람은 좀 이상한 거잖아. 그죠?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회전의 제한 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를 움직여 보면, 자, 이 뒤로 안 꺾여. 척추가 뒤로 접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제한 값을 둔 거야. 이 이상 안 꺾이게 뒤로. 여기서 좀 늘려볼까요? 얘를 더 꺾이죠. 관절이 얼마큼, 팔은 180도 뒤로 꺾이면 안 되니까 요까지 제한값을 둔 거예요. 거기에 맞춰주는 데가 여기야. 자, 스핀 레프트 라이트. 얘도 이거 더 이상 꺾이면 좀 문제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얘도 여기서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제한값도, 목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은 해보세요. 사실 뭐 큰 기능은 없고, 여기서 3D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여러분들은 확인 정도만 하면 돼. 디자이너는 아니니까. 수민이 빼고. 그래서 여기서 다 완료가 됐으면 apply 아니면 done 누르면 돼요. 확인 다 했으면 자, 여기까지 됐어요? 다 질문 혹시? 트위닝, 스키닝 알겠죠? 다 체크 돼야 돼. 있어 보여. 트위닝 아는 사람 많지 않아. 스키닝이랑.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카닉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하이라키에 바바리안 올려놓은 사람들은 제거를 하세요. 자, 에셋 최상위 폴더에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저 아까 그 레카님의 특징이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이라고 했죠. 해서 상태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해서 상태 다이어그램이 뭐냐? 자, 에셋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요. 상태 다이어그램도 하나의 일종의 소품실에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도면이니까. 그죠? 해서 에셋 폴더에 있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하고 쭉 내려가다 보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고 있어. 이게 상태 다이어그램이에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다시 에셋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버튼,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얘를 클릭할게요. 얘 이름을 에너미한테 쓸 거니까 애니미라고 바꿀게. 애니미. 관리 차원에서 폴더 하나 만드십시다. 여기다 애니메이션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게요. 자, 오른쪽 마찬가지 역시 오른쪽 클릭하고 상단 크리에이트에서 폴더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얘 이름을 애니메이션이라고 지을게요. 애니메이션스. 그러고 나서 방금 만든 애니메이션을 드래그해서 이쪽 안에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됐죠? 됐어요? 네. 자, 에너미 현재 우리가 에너미가 15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만든 바바리안을 등록해 줄 거예요. 그 바바리안 폴더, 여기 에셋의 바바리안 폴더에 모델스 안에 바바리안 얘 있잖아요. 얘 모델을 드래그해서 쭉 들어가서 에너미 밑에 넣어줄게요. 에너미 밑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바바리안 여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트랜스폼이 저는 지금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지저분한 데이터가 들어간 사람들은 자 넣어서 리셋 버튼으로 트랜스폼을 초기화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네. 됐죠? 자, 바바리안 얘가 현재 무슨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 휴머노이드죠. 그죠?
휴머노이드 타입을 이렇게 자식으로 등록하면 이쪽으로 그 하이라키 창 쪽으로 빼주면 자동적으로 뭐가 하나 붙어. 오른쪽에 뭐가 붙었어요? 레고 블럭이 하나 붙는데 애니메이터라는 게 붙어요. 휴머노이드 타입일 때, 그러니까 메카님 애니메이션을 쓸 때는, 아니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메카님 애니메이션을 쓰게 되면, 제네릭이나 얘를 쓰게 되면 애니메이터라는 게 붙어. 비주얼 스크립팅을 지원하는 녀석들은 저기 애니메이터라는 녀석이 붙고 안에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컨트롤러 연결하는 게 하나 딱 떠 있어요. 반대로 레거시 타입으로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볼까요? 한번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 제가 한번 해볼게. 그냥 빠르게. 얘가 만약에 얘를 레가시로 내가 바꾸잖아. 바꿔놓고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얘도 바뀌어있나 보자. 뭐로 바뀌어있어? 컨트롤러가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어있죠. 이게 레거시 타입인 거야. 애니메이션은 디폴트 코딩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얘? 이 비슷한 형태가? 파티클 애니메이션이랑 사운드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컴포넌트로 돼 있잖아. 그죠? 레고 블럭이 있는 녀석들이 비슷해. 스크립트 형태로 애니메이션 처리하는 녀석들은 저 컴포넌트 자체도 비슷해요. 처음에 클립이 올라가고 클립에 따라서 그걸 얻어서 플레이 시켜주면 되니까. 자, 다시 제가 바꿔볼게요. 바바리안을 제네릭으로도 한번 바꿔볼까? 제네릭. 메카님을 쓰는 제네릭 형태로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면 바바리안이 뭐로 바뀌어있어? 애니메이터로 바뀌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됐죠? 애니메이션은 레거시 타입이고 제네릭이나 휴머노이드는 애니메이터다. 해서 다시 휴머노이드를 바꾸고, 이거에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해. 왜 실수를 하냐면 얘를 안 바꿔놓고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 안 된다 그래. 아시겠죠? 분명히 이 안에서 두 명은 나와.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들 있잖아. 그 뭐야, 싱글톤 만들 때 어웨이크에서 인스턴스 는 물어보는데 대입 연산자 쓰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인스턴스. 근데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도. 그게 내 알 수도 있어. 내가 하다가. 자, 휴머노이드 항상 확인해야 돼요. 하고, 자, 바바리안이 자, 이쪽에 초기화가 됐으면 지금 여기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 상태 다이어그램을 넣어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소품실에 있는 여기서 만든 상태 다이어그램, 얘가 애니메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상태와 다이어그램이야. 얘를 저쪽으로 연결을 시켜줄게요. 바바리안 쪽으로 쭉 들어가서 딸깍 해주면 연결이 돼요. 이 과정은 뭐냐면 상태 다이어그램 자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그 PPT 파일 있잖아. 만든 거를 전달해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신창에 자 보니까 지금 이 큐브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캡슐은. 그래서 에너미에 캡슐 한번 끕시다. 메쉬 렌더러 쪽을 꺼버려요. 그러면 안 나오죠. 자, 캐릭터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야. 그건 뭐냐면 캐릭터 자체를 처음에 생성했을 때 우리가 큐브를 올려줬어. Y쪽으로. 얘를 에너미 쪽에 있는 지금 예전에 캡슐 콜라이드가 사이즈가 2짜리인데
위로 뜨게 하려고 우리가 1로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0으로 에너미 쪽에 그러면 바닥에 쓰죠. 그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얘를 조절하다 보니까 캐릭터 컨트롤러가 화면에 보면 땅으로 박혀 있어. 얘도 올려줘야 돼, 이제는. 자, 해서 얘를 쫓아가 봤더니 여기에 센터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Y를 1로 변경해 주면 돼요. 1. 캐릭터 컨트롤러의 Y 값을 1로 하면 어때요? 딱 맞죠? 됐어요? 일 내주고 됐죠? 됐어요? 이러고 잠깐 플레이 해보면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 쏙 들어가 얘가 땅으로.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그래. 뭘 할지 몰라서 그냥 주저앉은 거야 얘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시키는 작업을 할 건데, 자, 아까 만들었던 상태 다이어그램 있죠. 에너미 애님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더블 클릭. 되게 친숙하죠.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진입 상태야. 처음에 여기 보면 진입 상태, 어떤 상태. 우리 다이어그램 그릴 때 어떤 상태로 연결한 게 뭐야? 피격, 데미지는 이쪽으로 연결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진입 상태에서 최초에 실행하는 게 뭐야? 캐릭터가. 처음에, 맨 처음에. 우리가 디폴트로 넣어준 상태가 뭐야? 아이들 상태죠. 해서 걔부터 등록을 해볼게요. 자, 등록할 때는 자, SF 폴더에서 아까 바바리안의 모델. 자, 바바리안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다시 뭐가 눌렀다 싶을게. 바바리안의 모델스. 바바리안 쭉 이렇게 열렸죠? 여기 그물망 아이콘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물망?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물망 아이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당최. 어디서 봤어요? 그물망. 메쉬 필터에 있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야? 뼈대에 대한 정보라는 얘기고 제 위는 메쉬라는 얘기예요. 각자. 정점들을 모아놓은 뭔가 데이터들이라는 거야. 그죠? 자, 하단에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뼈대와 메쉬들로 이루어져 있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여기 애니메이션들이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쭉 데이터들이. 자, 여기서 아이들 대기 하는 거를 한번 애니메이션 돌려볼까요? 옆에. 했더니 그냥 막 손가락 이러고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얘를 여기 상태 다이어그램 쪽으로 쭉 올려볼게요. 다 올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복습 나와.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 스테이트, 얘는 트랜지션. 자, 컨디션은 좀 있다.
자, 이 상태까지 만들고, 자, 씬에 다시 들어가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들 동작이 나오죠. 애니메이션. 아이들 동작이 나오고 애가 땅에 안 박혀. 디폴트가 등록되어 있으면 땅에 안 박혀요. 아무것도 없을 때 땅에 박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두 번째. 자, 다시 여기 상단에 신창이 있고 애니메이터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얘를 다시 클릭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무브 쪽으로 연결할게요. 얘 움직임 보면 애니메이션 쪽에서 워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워크 하단에 워크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오른쪽에서 확인해 볼까요? 애니메이션 어떤지. 이쪽에서 자, 이렇게 걷는 동작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걷는 동작이 지금 제자리에서 걷잖아. 그죠? 그리고 회전도 안 되고 있어. 그냥 계속 제자리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디자이너들은 진짜 좀씩 앞으로 전진하는 애니메이션을 넣어. 그렇게 되면 두 번 계산이 돼. 해서 그걸 없애는 게 애니메이션 탭에 있는 트랜스폼 어쩌고 이런 것들 있죠. 그거 체크하는 거. 자, 걷는 동작을 확인했으면 얘도 마찬가지 상태 다이어그램 쪽으로 쭉 들어가서 넣어줄게요. 자, 이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얘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상단에 보면 여기 인스펙터에 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move 뭐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move라고 지정을 해주면 얘가 move로 바뀌어.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이제는 트랜지션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할게요. 트랜지션 만드는 방법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 첫 번째 Make Transition 라고 얘를 클릭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지울 때는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고 그러면 델리트. 자, 델리트 키를 누르면 돼. 다시요. 해서 지울 때는 얘를 선택하고 델리트 키. 현재 지금 아이들 상태에서 무브로 가는 트랜지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 클릭하고 메이크 트랜지션을 눌러서 무브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무브 쪽으로 가는 트랜지션이 만들어져. 자, 트랜지션 한번 클릭해보면 여기 인스펙터 창이 이렇게 변하는데 자, has X time이라고 돼 있어. 얘는 뭐냐면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자동으로 넘어갈래야. 그러니까 특정 조건 없이 애니메이션이 아이들 내가 만든 거 있잖아요. 동작이 하나가 다 끝났을 때 자동으로 무브 상태로 넘어갈래. 에 대한 체크가 has exit time이야. 이쪽. 근데 우리는 특정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무브 할 때. 해서 얘는 필요 없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꺼주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상태와 저기 뭐야 트랜지션까지 만들었잖아. 그럼 뭐 하나 남았어? FSM의 세 가지 요소가 상태, 트랜지션, 하나 남았어. 뭐야? 컨디션. 컨디션을 만드는 방법. 왼쪽에 보면 여기 파라미터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파라미터스.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는데 이쪽에 자,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조그맣게 있어요. 내가 지금 컨디션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를 하나 눌러볼게. 그러면 여러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트리거라는 거를 일단 하나 체크를 할게요. 트리거. 뉴 트리거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일단은 move 이건 뭐냐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트리거는 파라미터라는 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특정 어떤 상태 컨디션을 체크하려면 이 부분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조건에 넘어가는 값이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현재 move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 얘는 뭐냐면 온오프로 돼 있어요. 온오프. move 얘가 켜졌냐 꺼졌냐로 감시하는 게 트리거예요. 그럼 다시 이쪽에 플로트, 인트, 돌 이런 것들은 특정 값보다 크냐 작냐를 비교하고 싶을 때 플로트나 인트를 쓰게 되는 거고 값이 그냥 있냐 없냐 온오프 기능을 할 때는 트리거를 써요. 불, 참이냐 거짓일자를 비교해서 뭔가를 상태를 전이하고 싶을 때는 파라미터를 저걸 만드는데 특징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트리거예요. 트리거가 가장 편하니까 상태가 있냐 없냐만 체크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리거로 만드는 게 보편적으로 편해. 그래서 지금 트리거로 만든 거야. 온오프로. 자, 여기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 트랜지션을 클릭하게 되면 보통 트랜지션 그 컨디션에 따라서 트랜지션이 변하잖아. 그죠? 그래서 상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트랜지션 쪽에 있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들어갈게. 컨디션스 돼 있죠. 그래서 옆에 플러스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하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브를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 컨디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현재 아이들 상태인데 우리가 트리거 이벤트 저거 아까 무브라고 한 트리거로 만든 저게 온 들어오는 순간 상태가 전이되게끔 만든 거예요. 지금 좀 이따 트리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제가 다시 설명할 거고 지금 다시 얘기하자면 현재 아이들 상태인데 트랜지션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고 트랜지션이 맞는 컨디션 조건은 지금 어떻게 연결했냐면 밑에 트랜지션에 있는 조건 컨디션이라는 조건을 봤더니 무브라고 세팅을 해주면 무브의 값이 들어왔을 때 저쪽으로 자동으로 전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이해 안 되는 사람 혹시? 다 됐어요?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면은 이게 된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설명할게, 얘. 세팅스라고 있는데, 얘가 뭐냐면, 현재 지금 애니메이션이 아이들 상태는 이렇게 돼 있잖아. 얘.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걷는 동작은 갑자기 이래.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트랜지션이 전환될 때 이럴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중간 과정도 없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되게 안 이뻐 보이겠지. 얘는 중간에 그걸 섞어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얘를 늘려보면 섞인 과정이 굉장히 많아져. 이렇게 조절해서. 처음에 저렇게 늘려놓으면 얘가 이렇게 걸어. 이렇게. 중간에 걷는 거랑 섞이면서 애니메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무브 상태, 아이들 상태를 갖다 같이 가져가게 되면 거의 이만큼. 그러면 이 동작과 성능 동작이 같이 섞여요. 이렇게 돼. 애니메이션이 섞여요. 중간 과정이. 반대로 바꿔볼게요. 반대로 이 과정 없이 딱딱하게 딱 끊어버리면 이게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돼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 영역이라서 프로그래머들은 잘 안 건드려. 못 건드리더라고. 안 건드리는 게 아니라 못 건드려. 좀 보고 어색하다 그러면 이걸 조절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같이 하면서 조절해 볼게. 일단은 설명부터.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할게 실제 무브 파라미터로 만든 무브를 불을 딱 켜야지 제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키는지. 이건 어떻게 키냐? 스크립트에서 켜야 돼. 자, 에너미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스크립트에서 에너미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에너미 스크립트 다 열었어요? 자, 얘가 애니메이션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상태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얘가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얘가 포함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포함되어 있는 데가 힌트가 여기 있어. 어디 있어요? 애니메이터라는 애한테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쪽 하이라이트 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 바바리안을 봤더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애니메이터 안에 컨트롤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무브라는 값을 뭔가 던질 때, 이쪽으로 던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스크립트에서 애니메이터를 얻어서 이 안쪽으로 뭔가의 값을 우리가 던져주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연출이 된다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뭘 써야 돼? get 컴포넌트 애니메이터를 얻어야 되잖아. 그죠? 해서 자, 해볼게. 애니메이터를 얻어볼게요. 애니메이터. 네. 애님이라고. 애님. 자, 근데 지금 뭐 강의할 때 지금 제가 이러지만 지금 얘 뭐야? 클래스 타입이죠? 얘도 뭐예요? 클래스 타입이지. 그러면 원래는 이게 되게 좋은 코드야. 초기화를 널로 해주는 게. 아직은 지정한 녀석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초기화해 주는 거. 아직은 지정한 녀석이 없어요. 자동으로 해주긴 해요.
근데 다른 언어 배울 때 C 언어 같은 경우에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 어떤 특정 플랫폼에서. 그래서 습관을 그냥 아예. 자, 그러면 스타트에서 뭘 해야 돼? 애니메이터를 갖고 와야 되잖아. 한번 해보세요. 해봐. (1분이면) 하겠죠? 했어요? 이거 30초면 1분까지도 뭐. 분명히 제가 왜 이걸 하도 많이 시킨 거를 왜 똑같이 시켰냐면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위에 거를 복사했겠지. 복사를 딱 해서 그대로 해볼까요? 애니메이터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여러분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앞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볼게. 걸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 F9. F9 걸었어? 네? 걸었죠? 이 상태에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 볼게. F5번 클릭하거나 여기 위에 유니티에 연결 해서 디버그 모드로 바뀌면 밑에 딱 조사식이 뭔가 딱 뜨면서, 그죠? 디버그 모드로 바뀌어. 그 상태에서 얘를 플레이 해야 되겠지. 그죠? 다시 신 화면으로 바꾸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 그러면 스타트 함수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멈출 거야. 유니티 연결이 안 됐잖아. 잠시요. 유니티에 연결을 하고, 유니티에 연결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가 되면 저기서 멈출 거라고. 멈췄죠? 다 멈췄어요, 여러분들? 네. 여기서 아직은 실행이 안 된 상황이니까 F10 눌러서 한 칸 이동해봐. F10 눌러서 한 칸 이동. F10 한 칸만 이동해요. F10 눌러서 한 칸 이동. 그래서 F10 눌러서 한 칸 이동했어. 애니멀 한번 값을 볼까? 딱 누르면 뭐가 들어가? 잘 보여요? 여기 애니멀 눌렀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에? 뭐가 들어가 있어? 널이잖아. 왜 널이야? 응?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눌러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처럼 딱 하고 딱 멈추고 코딩을 하는데 동작이 안 된다고. 해서 항상 뭔가 코딩할 때는 한 번씩 실제 돌려봐서 이상 반응이 있을 때는 디버그 모드 들어가서 값을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야. 자, 왜 널일까? 근데 속삭여. 뭐 칠드런. 그치? 봐봐요. 어제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보세요. 지금 애니메이터가 바바리안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애니메이터는 바바리안 쪽에 들어가 있는데 스크립트는 어디 있냐? 자, 탈출해 볼게요. 나갈 때는 Shift F5로 디버그 모드를 종료하고, 자, 스크립트는 어디 있냐? 에너미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컴포넌트를 얻으려면 get 컴포넌트를 얻는데 바바리안은 자식이잖아. 자식이 있는 쪽을 갖다가 get 컴포넌트로 했으니까 못 찾은 거야 지금. 해서 얘를 어제도 언급하긴 했지만 이렇게 고쳐줘야 돼. 애님은 get component in children. 자식 중에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놈이 있냐 해서 얘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get
컴포넌트인 children. 자, 이렇게 바꿨어요? 네. 바꿔보고 다시 F9를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 다음에 유니티에 연결 눌러서 디버거 모드로 들어간 거 확인을 하고, 자, 유니티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 저기 멈추겠죠. 멈췄어. 그 다음에 한 줄 실행 F10으로 건너뛴 다음에 애니메에 들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 그렇게 보면 바바리안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확인을 계속 해줘야 돼. 아시겠죠? 디버깅 되게 중요해. 디버깅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10번 물어볼 거 나한테 한 번만 물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5분 남았는데, 자, 다시 디버깅 모드를 꺼볼게. Shift F5 하고 실제 재생되어 있는 것도 꺼보고. 자, 애님을 갖고 왔어. 이제 애니메이터를. 그러면 트랜지션이 조건이 애니메이터를 갖고 왔으니까 결국엔 이 무브만 불을 켜주면 돼. 그죠? 이게 뭐냐? 현재 아이들 상태가 아이들 상태잖아. 아이들 상태에서 무브로 이동하는 거를 갖다 코딩을 했는데, 여기에 하나만 더 적어주면 돼요. 애님 점 set 트리거라는 게 있어. 트리거 하고 아까 우리가 지정한 이름, 파라미터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끝. 값을 세팅, 애니메이션 쪽으로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자, 바바리안에 있는 애니메이터 안에 있는 컨트롤 유저 얘 있잖아. 얘를 얻어서 이 안에 무브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 지가 알아서 이쪽으로 보내줘. 보내주게 되면 셋 트리거에서 얘가 이 상태가 돼버린다고. 우리 딱 온 상태가 돼. 그죠? 온 상태가 되면 얘는 자동으로 트랜지션이 컨디션 조건에 맞아서 무브로 옮겨지게 되는 형태예요. 이해됐어요? 다? 이렇게 하고 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뭐 빠졌나 본데? 아이들 상태. 에? 아, 이거 벼있구나. 그러네. 이게 왜 지웠지? 자, 이게 왜 지워졌어? 자, 무브. 되게 바로 찾았네요. 여기가 제 것 지워져 있었어.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 신창에서 먼저 이걸 보게 되면 되죠? 걷는 동작이 되고, 애니메이터 이렇게 보더라도 다시요. 보여.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아이들 상태에 갔다가 컨디션 조건이 딱 맞았을 때 넘어가죠.
이게 밑에 바가 나오면서 현재는 애니메이션 진행도도 화면에 보여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돼. 얘 있잖아, 얘를 잠깐 주석 걸어 놓을게. 무브. 지금 스크립트에서 제가 set 트릭을 갖다가 값을 넣어준 거잖아. 그죠? 얘를 잠깐 주석 걸어 놓고 여기서 다시 꺼볼게요. 다시 꺼볼게. 씬에서 그러면 지금 컨디션 조건이 스크립트에서 내가 지정을 안 해준 거죠. 그죠? 지금 상태가 플레이를 해보면 걷는 동작이 나오는데 계속 아까 방금 전 상황같이 아이들 동작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무브 상태를 갖다가 탁 켰어. 그럼 넘어가. 그쵸?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야. 여기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한 작업이 뭐냐면 결국 얘인 거야. 스크립트로 짠 거야. 손으로 이렇게 해도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항상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이 다이어그램에서 이걸로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플레이 눌러놓고 상태 전이가 눌러보면 어떻게 전이 되는지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스크립트 코딩을 하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자,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전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조금 심도 있게 심도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게요. 사실 뭐 애니메이션 50%는 다 한다고 봐야 돼. 안 어렵죠? 질문 안 어렵죠? 생각보다 안 어려워. 요거 한번 조절해 볼게요. 지금 잠깐 밥 먹기 전에 자, 얘를 좀 조절해 보자. 넘어갈 때 애니메이션 블렌딩 있잖아. 얘를 쭉 눌러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애니메이션 뭐야? 얘를 쭉 눌려서 블렌딩이 되게 많게끔 섞이는 과정 있잖아. 동작이 바뀔 때 섞이는 과정을 많게끔 바꿔놓고 나서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봤어요? 방금? 다시 자, 컨디션 상태를 트랜지션 할 때 여기 아이들 상태랑 이걸 갖다 굉장히 쭉 늘려놨어. 내가 중간에 애니메이션 중간에 섞이도록 얘를 조절해서 굉장히 넓혀놨어. 더 넓혀볼게요. 그러면 거의 완전 늘려놨어. 이렇게 했더니 전이 될 때 어떻게 되냐 봐요.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이렇게 되죠. 반대로 한번 줄여볼게요. 엄청나게 작게 줄여보면 어떻게 되나 봐요. 끊기죠? 봤어요? 다시 애니메이션이 딱 끝나고 툭 되죠? 해서 중간에 이렇게 요 파라미터로 조절해 주면 돼. 중간에 블렌딩 할 때. 됐죠? 자, 식사하고 이따 오후 수업 진행할게요.